보합권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쉬어가기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처음에 그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지수가 많이 올랐죠. 거의 뭐 1% 후반, 2%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재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계속해서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힘을 실어주는. 근데 아마도 CPI 발표하고 나서 이 폭주를 너무 이게 확 터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게 조금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숨을 고르는 뭐 이런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.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이게 뭐 조금의 모멘텀 하나만 또 얹어지면 언제든지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우존스는 0.1% 하락,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. S&P와 나스닥은 뭐 0.1% 조금 뭐 그 안팎의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표들,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. 먼저 경제 지표들부터 좀 보자면 수입 물가 지수가 오늘 공개가 됐죠. 이 수입 물가 지수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활할 때 그런 물가들에도 영향을 미쳐요.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건 인플레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데 이것도 0.8% 하락을 하면서 전월 0.4 상승 대비해서 크게 뚝 떨어졌고요. 시장의 예상도 한 마이너스 0.3 예상을 했었으니까 수입 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수입 물가를 많이 떨어뜨린 요인은 국제 유가, 뭐 이런 에너지 쪽의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뭐 아니나 다를까 국제 유가 간밤에 거의 5%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물 인도분 이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배럴당 72.9달러까지 떨어진 이 상황인데요. 일단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원유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적었다라는 걸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지금 중국에서도 뭔가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. 많이 빠진 거 이거는 국제유가 자체도 인플레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뭐 그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다만 이게 이제 경기 침체와 또 연결을 시켜버리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유가가 이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는 그냥 지금은 뭐 금리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완화하는 요소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 섹터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졌어요. 그래서 뭐 쉐브론도 그렇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좀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보다 한 10bp 떨어지면서 4.437까지 내려왔어요. 확실히 국제시장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. 진짜 또 많아요. 한 장 넘겼는데 또 나오죠. 네, 10월 산업생산은 0.6%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전월에는 0.1% 증가했고 시장 예상은 0.3% 감소였는데 너무 많이 감소를 했죠. 이거는 자동차 회사들,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가 많이 파업을 하면서 아마 요 제조업 쪽에서의 생산이 많이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의 노조 파업 그 여파였다라는 해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산업생산 지표 좀 좋지 않게 나왔고요.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도 늘고 예상보다도 높아졌습니다. 요것도 노동시장이 이제는 좀 확실히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내가 딱 실업자가 돼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그 집계라면 지금 뭐 2주 연속, 4주 연속 이게 실업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수당을 한 몇 회에 걸쳐서 받는 그 건수도 많이 좀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. 그래서 확실히 노동시장 둔화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경기 침체, 뭐 노동시장 붕괴 이걸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서 뭐 이 정도도 그냥 약 중립적인 재료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
이제 지표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기업 뉴스 하나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. 알리바바입니다. 알리바바가 오늘 실적을 공개를 하고 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ADR 이 주가가 9%나 급락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사업들 분사를 해서 각각의 사업별로 더 집중하고 그래서 가치를 더 창출하고 뭐 이런 계획을 한 몇 달 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분할 이거를 그냥 없던 걸로 할게, 취소할게 라고 해버렸습니다. 그 이유는 미국에서 AI 칩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결국은 엔비디아에서 AI 칩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고 했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.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업 분사를 중단을 했다라는 거.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치권의 싸움에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버린,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많이 밀렸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우리 준수님 어제 국제유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죠? 어제 준수님이 얘기하신 거 맞죠? 그죠? 그래서 그죠? 국제유가 가격이 이제 $60 정도로 가면 정유주들은 서서히 담아도 될 것 같다. 저도 맞아요. 국제유가도 뭐 주구장창 빠질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. 그래서 정유주들 올해 한 해 힘든 한 해를 보였는데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재밌는 뉴스 하나, 보고서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바클레이즈의 아자일 라자닥샤 리서치 글로벌 회장이 요 팀을 꾸려서 뭐 리서치를 하고 뭐 이럴 텐데 그동안 이쪽에서 주장하던 게 현금이 왕이다였거든요.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무조건 현금 확보해. 현금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이자만 받아도 그게 더 남는 장사야 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제 현금 더 이상 왕이 아니야. 이제 주식이 낫겠어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그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또한 6개월간 주구장창 현금이 최고다, 현금이 왕이다 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주식 매수 권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내년에 주식시장이 높은 한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러니까 뭐 S&P 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4,500에서 한 자릿수 후반이면 뭐 6%, 7%, 8% 뭐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고정적인 이자 수익, 그냥 현금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 이자 수익 약 5% 정도인데 이걸 주식시장이 더 높은 수익으로 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위험 자산에 베팅할 때다 라고 하면서 그래야 투자자들은 5%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2025년 S&P의 EPS 성장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야 라고 나는 본다. 난 그 정도로는 보지 않는다. 다만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라는 걸 인정한다. 그래서 더 좋아질 거는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,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뭐 지금 그래도 위험들이 많이 잦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언제든 시장 충격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오히려 대형주와 가치주가 더 낫고 이들 기업들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들이 상쇄가 된다. 그런 점에 있어서 대형주, 가치주가 낫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